참기만 하는 당신을 위한 심리학. 오늘의 심리학 책 저자는 오시마 노부요리, 그리고 출판사는 모니에 춘추사입니다. 시작할게요. 책에서는 화를 주제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보통 작은 화는 적당히 참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그게 화의 감정인지 어떤 감정인지 헷갈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자는 작은 화조차도 무시하지 말고 소중하게 다뤄야 한다고 이야기해요.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있죠. 이 말처럼 작은 화를 무시하게 되면 이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점점 쌓여서 큰 화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죠. 자, 그럼 화를 어떤 식으로 풀어내는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 화는 어떤 감정일까요? 일단 저는 듣는 순간 피하고 싶어지는 그런 단어입니다.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계속 여태까지. 화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가장 원시적인 형태는 방어 기제로서의 화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개는 자기에게 해를 가하려는 상대에게 으르렁거리면서 위협을 하죠. 인간도 마찬가지로 타인의 접근에, 예를 들면 내 애인에게 낯선 이성이 다가온다면 다들 불쾌한 마음과 함께 화가 끓어오를 겁니다. 그죠? 맞죠? 그래서 이런 화의 감정이 스트레스로 다가오고, 스트레스는 뇌의 전기로 축적이 된다고 해요. 그 전기가 어떤 계기를 만나면 찌릿찌릿하게 방전되면서 나에게 화로 찾아옵니다. 스트레스 관련 연구에는 많은 연구가 있는데 책에서는 관리자 실험을 예로 들어요. 2명의 원숭이를 데리고 한 명은 전기가 흐르는 의자에 고정이 돼서 고통을 느끼는 원숭이, 그리고 전원을 끄는 스위치를 누르는 원숭이, 이렇게 2명이 등장합니다. 당연히 누가 봐도 전기 충격을 받는 원숭이가 빨리 죽어야 할 텐데 결과는 전원을 끄는 원숭이가 위궤양에 걸려서 빨리 죽는 결과를 보였어요. 이 실험을 통해서 내가 고통을 당하는 것보다 고통을 받는 타인에게 공감하는 그쪽이 더 강한 스트레스를 느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물론 정상적인 사람이라는 전제하에서 말이죠. 이 남녀 사이를 보면 종종 또는 아주 자주 상대에게 공감함으로써 당사자 이상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 자기는 해결 방법이 없으니까 상대에게 더 이상 스트레스를 받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서로에게 막 화를 내죠. 이것이 바로 연인의 다툼이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인에서 부부로 발전해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솔직히 연인이던 시절에는 이해해줬던 일이 많이 있잖아요. 남자들이 특히 사랑의 힘, 그런 걸 통해서. 부부가 되면은 이해하기 쉽지 않은 일로 이런 일들이 바뀔 수가 있어요. 이제 같이 살아가는, 24시간 내내 붙어있고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와 함께 할 생각이 있으시다면 이 화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하고 있으셔야 하는 겁니다. 단순히 참는 방법으로는 해소할 수 없는 것이 이 화이기 때문이죠. 이 뇌과학적으로 화를 보면 신경질적 뇌의 소유자가 있습니다. 신경질적인 사람은 그 사람의 뇌의 혈류량을 촬영하면 축두엽의 혈류가 집중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축두엽이란 뇌의 측면, 바로 귀 위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화와 공포를 느끼는 부위는 축두엽 안에 있는 편도체가 담당을 한다고 해요. 이 부위가 과잉 반응을 하면 축두엽 전체에 혈류가 모여드는데, 이 축두엽에는 언어에 관여하는 부분도 모여 있어가지고 흥분을 하게 되면 뇌가 화를 말로 잘 표현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큰 스트레스가 나에게 찾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폭언이나 폭력으로 표현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말로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것들로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책에서는 이 모든 행동을 수행하고도 뇌에 축적하던 화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해요. 다들 아실 거예요. 화 한 번씩 내보셨죠? 그때 개운은 하셨나요? 그렇지 않죠. 저도 화를 내봐서 아는데 결국 그 화를 낸 사람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크기로 다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더 큰 크기로 돌아올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 화에 맞는 말을 표현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 말이 아니면 발산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경질적이지 않은 사람은 뇌 전체에 골고루 피가 돌기 때문에 화를 말로 바꾸는 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화가 뇌에 축적되지 않고, 신경질적인 사람은 그 반대로 사고 전환을 하는 부위인 대상회, 이 대상회가
과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화에서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고 머물러 있다고 해요. 이 화는 신체와도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죠. 이 대성회라는 부분이 이 뇌를 보면은 뇌를 반으로 나눴을 때 이 중간에 움푹 패여 있는 부분, 그 부분을 대상회라고 합니다. 하나의 상담 사례를 이야기해 볼게요. 남편에게 청소도 제대로 못한다는 말을 듣고 어깨가 아프고 목이 잘 돌아가지 않게 된 여성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치료를 받아도 그때만 괜찮고 다시 통증이 반복되었죠. 상담 중에 남편에게 받은 마음의 상처, 즉 화를 치료해 보았더니 목의 통증과 여러 가지 마음에 관련된 것들이 사라지는 느낌이 들었다고 해요. 이유는 정말 간단합니다. 이 목의 통증이 사라진 이유가, 화를 내면 목의 통증을 느끼는 부위인 그 부위에서 화를 내면 목의 통증을 느끼는 부위에서 부담이 가해지기 때문이에요. 목, 허리, 무릎, 이 모든 곳에서 통증을 느끼는 부위는 바로 사고 전환을 하는 부위인 대상회라고 합니다. 결국 신경질적인 사람은 사고 전환을 할 수가 없어서 사고의 공백을 일으켜 과부하가 일어난다고 해요. 화가 나면 교감신경이 예민해지고 심박수가 올라가서 혈류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반대로 이 심호흡을 통해서 호흡 운동을 억제하면 뇌의 화의 부위에 혈류가 집중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명상이나 이런 깊은 호흡을 통해서 호흡을 통하면 마음이 진정된다는 거 다들 좀 아시잖아요. 그래서 요새 마음 공부나 이런 거 얘기할 때 요가나 명상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죠. 그래서 다들 아시겠지만 근데 화를 낼 때 천천히 호흡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책에서는 지금 숨을 들이쉬고 있다, 지금 숨을 내쉬고 있다, 이런 식으로 머릿속으로 말을 하라고 하는데, 제가 정말 화를 다스리기 위해서 많은 방법을 사용해 봤는데요. 결국 중요한 것은 이런 방법들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건 내 마음가짐입니다. 그리고 나를 바라보는 꾸준함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이런 것들을 한번 하고 안 하게 되면 결국 똑같이 돌아가거든요. 제가 직접 해본 유경험자로서 말씀드리는데, 오늘도 저의 화를 불러일으키는 상황이 있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그 상대를 욕하거나 화를 회피하거나 했을 텐데, 저는 오늘 그 화를 직시하면서 문제가 무엇인지 생각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저도 모르게 가지게 됐어요. 저도 좀 놀랐던 부분인데, 이것은 제가 계속 마음이라는 것을, 그리고 나라는 것을 꾸준히 생각을 하고 그것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 노력에서 온 것 같아요. 자전거로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자전거를 타는 것이 익숙한 사람들은 그냥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핸들에 손을 얹고 페달에 발을 올리고 하면서 타잖아요. 근데 초보자들은 핸들을 잡고 페달에 다리를 얹고 그 발에 힘을 주고 뒤에서 누가 잡고 있나 보고, 이런 것들과 같이 일일이 하나하나 신경 쓰면서 하게 되죠. 근데 익숙해지면 전혀 그렇지 않죠. 자연스럽게 타게 됩니다. 즉 마음도, 화도 이렇게 익숙하게 보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내 몸이고 내 마음이고 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노력해야겠죠. 그쵸? 그래서 책에서는 인간의 신체에는 항상성이라는 시스템이 있어서 호흡에 의식을 기울이기만 해도 저절로 균형을 유지하려 한다고 합니다. 정말 인간의 몸은 경이로운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처음 알았던 사실인데, 화는 고통의 일종이라서 이것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뇌에서 마약의 성분과 동일한 성분이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이 습관이 되면 알코올 중독처럼 헤어나올 수 없다고 하죠. 참 무서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늦기 전에 이 화라는 것을 다스려야 한다는 거예요. 위에서도 잠깐 이야기했는데, 화는 뇌의 전기 활동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위에 누군가 화를 내면 찌릿찌릿 신경이 곤두서는 경험은 누구나 해보셨을 거예요. 화를 포함해서 모든 감정은 뇌의 신호로 생긴다고 합니다. 그 전달에 관여하는 것이 바로 염분인데, 그래서 물을 마시면 체내 염분을 낮추기 때문에 화를 효과적으로 진화할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질 좋은 수면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데, 깊은 잠은 싫은 기억을 정리를 하고
얕은 잠은 뇌를 쉬게 하는 쿨다운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깊은 잠과 얕은 잠, 이것이 적절하게 교차되는 잠이 좋다고 하죠. 이 뭐든지 적당한 게 좋은 거 아시죠? 화는 본래 나를 지키기 위한 감정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는 어렸을 때 사람들 앞에서 화를 내는 게 좋지 않다고 배우잖아요. 그래서 화는 나쁜 것이라는 선입관이 생겨져 있어요. 이 책 초반에 이야기한 것처럼 화는 내 존재가 위협받고 있을 때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화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를 소중히 다루지 않는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 자체가 새로운 신변의 위협을 느끼게 만든다고 해요. 또한 화는 불만이 있어 생기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상대에게 화를 내므로써 그가 나를 지켜주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파악하기 위함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억지로 참는 화는 당시에는 사라진 듯 해도 계속 내면에 남아있다가 의욕을 떨어뜨리고 슬픈 감정의 형태로 나타나죠. 보면 이 정도 일로 화를 내다니 난 아직 멀었구나. 내가 너무 신경이 예민한 건지 몰라.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나를 속이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한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화를 해소해야 되는 걸까요? 책에서는 화를 오해하지 말고 받아들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화는 나쁜 것이 아니라고 말하죠. 이전에 영상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수용 전념 치료와 귀결이 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결국 우리는 감정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면서 쓰다듬어 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 방법에 대해서는 심리학과 관련해서 이미 많은 연구들과 방법들이 있고 그리고 지금도 계속 연구되어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정신세계란 정말 무궁무진하게 넓은 세계이기 때문이죠. 저는 하루하루 심리학 책을 읽으면서 저 자신을 스스로 치유하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점점 나를 알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아직 많이 부족하고 멀었지만 말이죠. 점점 더 그리고 평생 발전하는 내가 되기를 항상 바라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되시길 바라겠고 이 책은 한 번쯤 읽어볼 만한 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공감되는 이야기도 많이 있었고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화. 한숨이 나온다. 이미 내 안에 많은 변화가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직은 화를 다스리지 못하는 상태인 것을 알았다. 그래도 한 가지 그것에 감사함을 느끼는 나를 보고 변화가 생기고 내 부정 감정에 균열이 생기고 있구나. 그것을 느낀다. 그리고 계속 변화할 것이라는 걸 안다. 분명 감정을 직시한다는 것이 아름답지만은 않은 것이다. 하지만 결국엔 최고의 아름다움을 기쁨과 행복의 상위에 있는 환이라는 것이 내면에 피어오를 것이다. 그것을 작은 균열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통해 느꼈다.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나아지고 있고 화는 내 친구.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나아지고 있고 화는 내 친구.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나아지고 있고 화는 내 친구. 여러분, 화를 다스리셔야 합니다. 저도 노력할게요. 다들 파이팅 하시고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